안녕하십니까. 박스 돌파입니다. 3월 17일 오전 10시를 지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의 살펴볼 것은요, 유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가요, 지금 계속 요 120일선 위에 안착해가지고 위로 올라가거든요. 크게 보면요, 130달러를 향해서 갑니다. 지금 금리 인상을, 지금 미국의 금리 인상이 어떻게 돼가고 있냐면요, 금리 인상이 종료가 됐거든요. 7개월째 동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물가는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지금 이제 유가 차트를 보면 압니다. 예, 유가 차트를 보면요. 이렇게 많이 안 올라갔거든요. 자, 이 금리를, 자, 유가가 여기까지 갈 때까지는 금리를 낮춰야 됩니다. 여기까지 갈 때까지요. 여기 저는 요번 유가를 123달러까지 봅니다. 올라가기를요. 예. 금리 인하 조건이 뭐냐면요. 금리 인하 조건이, 물가 상승률이 2%대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는 물가 상승률을 잡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하는데, 요번에는요, 2%대 이하가 돼버리면은 금리 인하를 계속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123달러까지 갈 때까지는 금리 인하를 아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계속 올라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SOE를 사야 된다 생각하고요. 예, 그 다음에, 해외 차트 볼게요. 해외 차트도 다우도 상당히 세거든요. 다우 좋고요. S&P 500이 참 셉니다. S&P 500 괜찮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상당히 세고요. 상해비 주식 세고요. 많이 안 보겠습니다. 인도 세고요. 호주. 자, 저점에서 이겨 놓는다는 건 참, 고점에서 이겨 놓는다는 거는 이 팔려는 물량이 많은 거거든요. 호주도 조금 그렇네요. 영국, 신고가죠. 독일 신고가잖아요. 유로스탁 신고가이고요. 프랑스, 어이구야, 프랑스는 날아가고 있네요. 자, 프랑스를 보면은, 경제가 잘 돌아간단 말입니다. 프랑스가 패션의 나라잖아요. 예, 패션이나 루이비통이 아마 상당히 잘 팔린다는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예, 달러 인덱스 지수를 보면요. 보십시오. 달러 인덱스 지수가 조금 이래 올라가겠죠. 이래 올라가지만 큰 추세를 보면요. 이 달러 인덱스 지수가 내려가는 중입니다. 큰 추세를 보십시오. 내려가거든요. 내려갑니다. 예, 큰 추세를 보면 내려가거든요. 추세적으로 내려갑니다. 한 번 더 올라가면, 이리 내려올 겁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약세이기 때문에 코인이 가고요. 금값이 가고요. 그 주가가 갑니다. 예, 지금 이 달러가 엄청나게 약세입니다. 예, 금리 인하를 해버리면요. 미국 돈이 지금 해외로 많이 나갈 겁니다. 금리 인하를 해버리면요. 예, 만약에 1달러에 사면은 미국에서요. 1달러를 지금 만약에 우리나라 주식을 1,300원에 샀다 칩시다. 근데 이게 만약에 환율이 900원 돼 보십시오. 야, 그래 되면 한차선에서 엄청나게 30% 이익을 본다고요. 주가가 그대로 있어도요. 예. 만약에 900원에 1달러를 주니까 엄청나게 이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달러가 약세가 돼 버리면요. 예, 달러가 약세가 되고 우리나라 돈이 강세가 돼버리면은 엄청나게 외국인들이 이익을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달러가 아마 약세가 된다는 가정하에, 금리를 인하해버리면 미국 돈이 대출 받아가지고 부동산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코인이라든지 실물 자산 쪽으로 많이 갈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선반영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주식 차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지수를 보겠습니다. 다른 거 안 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 반도체 주식이 보면요. 자, 이 코스닥 반도체 지수를 보면은, 조정받은 게 없습니다. 상당히 세잖아요. 리노공업, 테크윈, GST, 이런 종목이 아마 신고가를 내면서 달려가고 있거든요. HPSP도 괜찮고요. 예, 이런 종목들이 가니까 시장이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주식을 차트를 보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 차트에 들어가서요. 자, SOL도 이렇게 갑니다. 자, 유가 방향이거든요. SOL은 유가 방향하고 똑같습니다. 유가가 올라가면 SOE는 올라가거든요. 이 회사는 누구냐면요. 픽살만인가? 예, 이 회사는 우리나라 회사가 아닙니다. SOE는 우리나라 회사가 아니라고요. 사우디 왕자 회사입니다.
사우디 왕자 회사이기 때문에, 예, 이 회사는 아마 갈 겁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쭉 갈 겁니다. 예, S-오일 좋고요. 그 다음에 현대차 좋고요. 현대차는 이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여기서요. 자, 주도주는요, 여기가 바닥입니다. 요 구름대 있죠. 여기가 바닥입니다. 주도주는 여기가 바닥입니다. 현대차, 기아. 예, 기아도 여기가 바닥이라고요. 여기가 바닥입니다. 주도주는 여기가 바닥입니다. 여기가, 이 라인이 바닥입니다. 기아, 현대모비스, 예, 큰 종목을 봐야죠. 자, 현대모비스는 총대장이네요. 자, 이 고점을 넘기지 않습니까? 현대모비스가 가장 셉니다. 자동차에서 현대모비스를 사야 되고요. 그 다음에 IT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IT로 넘어가서 삼성전자 신고가 내고 121선에 들어왔거든요. 예, 여기서 좀 더 깨더라도 이런 자리가 나오더라도 설사 이런 자리가 나오더라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자, 이 자리가 놓으면 이게 나옵니다. 예, 삼성전자는 가져가야죠. 저는 이재용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요. 이재용이는 지금 이제 주가를 올릴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면요. 18일날 파업을 하거든요. 파업 결정하는 날입니다. 파업 결정. 주가를 올리면은 파업을 실행하겠죠. 주가를 내려야만 파업을 안 합니다. 한마디로요. 예, 파업 결정하는데 주가가 이렇게 올라간 적이 있습니까? 없다고요. 당연히 내려오는 게 당연한 겁니다. 18일날 파업 투표를 하는 날입니다. 자, 삼성전자 파업 쳐볼게요. 삼성전자가 다른 이유가 삼성전자가 왜 안 가냐면 예, 파업 때문에 안 가는 거죠. 다른 거 없습니다. 보십시오. 내일 쟁의 찬반 투표를 하잖아요. 예, 17일날 18일날 내일 파업 찬반 투표를 하는데 주가가 간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래 갈 수가 없습니다. 예, 파업 투표를 하면은 아마 파업이 결의가 되겠죠. 당연하죠. 되고 나면 19일날 투표를 한 결과를 가지고 아마 협상을 할 겁니다. 협상을 하면 아마 잘 될 것 같습니다. 이재용이가 사실 자, 이 나무가 있다 칩시다. 예, 이 큰 나무가 있다 칩시다. 이 나무에게 거름을 안 주면 어찌 됩니까? 햇빛이 안 받으면 어찌 됩니까? 물을 안 주면 어찌 됩니까? 광합성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 CEO가 지금 햇빛이거든요. 그 다음에 근로자들은 뭡니까? 거름입니다, 거름. 그 다음에 이 물이라는 것은요, 정부 정책이라고요. 정부 정책도 지금 엉망이거든요. 우리나라 반도체한테 해주는 게 없다고요. 그 다음에 이 걸음도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뭐 맨날 놀려고만 하고 있고요. 이 CEO도 보면 능력이 없거든요. 우리나라 이재용이나 이 사람은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다고요. 직원들한테 좋은 CEO는 월급을 많이 주는 겁니다. 그래, 기술 개발도 많이 하고요. 좋은 인재도 등용하고 그렇게 합니다. 지금 현대차보다도 월급이 더 적고, 모비스보다 월급이 더 작다니, 그런 이야기도 하이닉스보다 더 못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직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까? 저 방송을 보십시오. 이재용 씨. 예, 이재용이 좀 보십시오. 저보다 나이가 어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재용이라고 합니다. 예, 이재용 씨 좀 잘 보십시오. 예, 제 방송을 보십시오. 이재용이. 예. 너무나 이 CEO가 너무나 무능합니다. 이재용이가 너무 무능하고요. 직원들도 너무나 안일하게 일을 하고 있고요. 정부 정책도 너무나 안일합니다. 지금 미국이나 일본이나 독일이나 다 반도체를 살려고요. 중국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가 왜 망했습니까? 반도체 산업이 없기 때문에 망했거든요. 무기 들어가는 전부 다 반도체가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반도체가 없기 때문에 다 망한다고요. 이 정부에서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모르고 있습니다. 알 리가 없죠. 예, 좀 잘해야 됩니다. 정치인들도요. 야당도 마찬가지고요. 야당도 정부 마찬가지로 기업을 죽여야지 자기네 표를 얻으니까 삼성전자 이렇게 누가 만들었습니까? 문재인이 이렇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문재인이가 아니었으면 이렇게까지 안 만들었죠. 노조도 없고 참 잘 돌아가는 회사인데 문재인이가 삼성을 죽여가지고 완전히 삼류회사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삼류회사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문재인이가 참 탄핵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탄핵을 받아야 될 인간인데 사실요. 자, 그러면요, 정치적으로는 저는 여야도 아닙니다. 저는 보수도 아니고요. 중도입니다, 중도. 저는 이 보수나 예, 이런 사람들 말도 잘 안 듣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보수나, 그 다음에, 예, 좌파 이런 사람들 말도 안 듣습니다. 예, 우리는 정부가 시장 경제를 추구하는, 자유시장 경제를 추구하는 여기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이 왜 안 갈까요? 의사들이 파업을 하고요. 예, 그 다음에
대한민국 인류 회사 삼성전자가 파업을 하는데 주가가 잘 갈 리가 없잖아요. 좀 잘해야 됩니다. 정부에서도요. 좀 정부도 잘하고 가진 자들도 잘해야 됩니다. 예, 전부 다 기업으로 전부 다 안 가고 전부 다 공무원 잘하는 애들이 전부 다 의사로 가려고 전부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변호사라든지 누가 카이스트라든지 이런 데서 나온 사람들이 좀 연구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나라가 참 암울합니다. 지금 전 세계 지금 삼성 우리는 앞으로요 이번에 삼성전자 올라가면 다 팝시다. 다 팔고요. 삼성전자 올라가면 다 팔아버리고 S&P 500으로 갑시다. 자, 미국의 해외 차트 볼까요? 자, 해외 차트, 여기에 S&P 500으로 갑시다. S&P 500이나 상해 비주식, 요걸로, 아니면 인도라든지, 요런 데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영국으로 가든지, 아니면 프랑스로 가든지요. 루이비통으로 가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한국 주식 사가지고는요, 안 됩니다. 좀 생각을 좀 더 보십시오. 한국 주식이 어제 2.18% 개파락해버렸네요. 이런 식으로 툭 늦어버렸네요. 달러 지수로 보면요. 좀 더 전 국민들이 참 잘해야 됩니다. 부동산도 지금 보십시오. 엉망으로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여야 할 것 없이요. 부동산 정책도 개판으로 만들어놨고요. 완전히 유치원생 수준으로 정치를 하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식을 하니까, 지금은 보면 좋은 주식을 사야 됩니다. 한마디로요. 그래도 좋은 주식이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화신, 이런 종목들이 좋은 종목이니까, 좋은 종목을 사가지고 오래오래 가져가는 게 맞습니다. 삼성전자도 참 좋잖아요. 누가 뭐래도 우리나라 주식의 대표가 삼성전자잖아요. 하이닉스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여기서 왔다 갔다 합니다. 여기서 왔다 갔다 합니다. 여기서 이래 왔다 갔다 합니다. 이래 갑니다. 자, 이거를 모습을 보여줄게요. 주승 엔지니어링처럼 갑니다. 자, 주승 엔지니어링 이래 가거든요. 보십시오. 왔다 갔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지금 삼성전자 자리가, 자, 주승 엔지니어링으로 말하면 이 자리거든요.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이게 놓습니다. 또 놓고 또 눌려버립니다. 이렇게. 이래 눌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이래 큰 거리랑 놓지 않습니까? 그때는 도망가야 됩니다. 삼성전자. 여기서 이래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런 양봉이 뜹니다. 이렇게 큰 양봉이요. 그러면 이 큰 거래량 뜨면서 뜨잖아요. 근데 팔아야 됩니다. 자, 주성은 참 좋네요. 자, 주성이 뭐 하는 회사냐? 정착이거든, 정착. 정착을 하면, 정착이 뭐냐면요. 우리가 디스플레이 같은 거 이렇게 정착을 하잖아요. 그럼 시야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줄줄 흘러내립니다. 이 기술이 정착 기술이 엄청나게 어려운 기술입니다. 정착하는 게. 원익 IPS도 정착이고요. 이 정착 기술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반도체에도 정착하는 게 흘러내려버립니다. 이렇게 흘러내리기 때문에 상당히 힘듭니다. 생각이 안 나네요. 생각이 안 나네요. 유자 들어가는 것도 있는데요. 생각이 안 납니다. 이 정착 기술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돈도 잘 벌립니다. 이 정착 같은 게요. 원익 IPS 볼까요? 원익 IPS 별로 실질적이 별로 안 좋을 겁니다. 근데 이 시총이 큽니다. 시총이 16이고요. 원익은 참 좋네요. 이렇게. 원익도 괜찮고요. 정착하고 시가 가더라고요. 원익은요. 삼성전자를 봐야 되고, 하이닉스 봐야 되고요. 하이닉스도 봐야죠. SK 하이닉스도 참 좋잖아요. 현재 하이닉스가 최고세입니다. 하이닉스가 최고세거든요. 하이닉스 최고. 제가 어제 방송한 거를 참조해야 됩니다. 제가 어제 방송한 내용을 다 참조하십시오. 그 다음에, 어떤 ETF를 사야 된다는 거를, 처음에 제가 한 번은 ETF를 어떤 종목을 사야 된다는 거를 갖다가 한번 제가 날 잡아가지고 한번 올려놨겠습니다. 시장은 저는 급등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라 생각하고 있고요. 18일 날 파업을 결정하면 주가가 한 번 더 출렁거리고요. 19일 날 삼성전자가 바닥이 나오는 날입니다. 20일 날은 삼성전자가 주총을 하거든요. 그때 되면은 그때부터는 비전을 발표할 겁니다. 자사도 취득이라든지, 그 다음에 배당을 어떻게 하겠다. 앞으로 큰 그림을 그림내면서 좋은 상황을 만들 것 같습니다. 우리는 현명한 투자가 돼가지고 이 계란을 갖다가 한 바구니 담고 잘 가져가는 게 투자의 세계에서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